도핑을 허용하는 올림픽을 만든다는 것도 옛날에서 생각해보면 엄청 허황된 얘기일 거고. 나중엔 이게 레거시가 될 거 아니야. 인간 마개조도 사실은 그래. 뭐 언젠가는 그래. 우리 이런 이게 가능한 올림픽을 만들어 보려고 해. 이네스트 게임즈를 주최하는 사람들이 IOC 위원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요. 근데 이미 귀농해서 농사 짓고 있어. 근데 위원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왜 왔는가 이러면서 내 그때 말하지 않았는가. 다 돌아온다고. 내 손님이 떠났네. 어떤 선수가 비공인 50m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거야. 비공인. 근데 그거를 쭉 보니까 약 꼽고 이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이거를 약간 공공연하게 약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길래 거기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인핸스드 게임즈에서 뭐 시범 경기처럼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 수영 50m 경기를 했는데 뭐 몇십 년 동안 안 깨진 세계 신기록을 이제 그 사람이 갈아치운 거지. 아, 인류의 벽으로는 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뭐 그 약간 마라톤으로 하면 2시간 이거를 깬 건가? 그 벽을? 모르겠어. 근데 왜냐면은 수영이 신기록이 한동안 좀 안 나오는 이유가 그 전신 수영복 금지되고 뭐 이거 하면서부터 기록이 조금씩 낮추기가 힘들어져서 세계 신기록이 안 나오던 차였는데 뭐 거기는 이제 그 전신 수영복도 입고 그다음에 약까지 꼽았으니까 너끈하게 넘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네. 나중에는 로봇을 타고 수영해도 되나? 아니면 인공팔을 딱 이식해갖고 약간 그 프랑키처럼 사이보그로다가. 아무튼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한다는 거? 인핸스드 게임즈에 대해서요? 사실 딱 듣기에는 좀 되게 자극적으로 보이긴 해. 도핑을 하고 운동 경기에 나선다? 이거 이 인핸스드 게임즈 운영하는 회사에 약간 브리핑을 하자면은 이 대회의 목적은 그거야. 세계 신기록을 계속 깨겠다. 그러니까 약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인간의 신체로 할 수 있는 극한을 한번 찍어보죠. 그게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되나? 그리고 이 대표는 약간 올림픽에 대한 회의를 일단 가지고 있었어. 약간 그거를 그 나도 적었어. 맞아. 조로건 팟캐스트를 들으면 나왔어? 여기 그게 이거야. 조로건 팟캐스트를 궁금해가지고 내가 들어봤는데 이제 이 사람은 올림픽 IOC에 약간 문제가 있다. 걔네는 그거 스폰서 받아가지고 그 중계권 팔고 해가지고 돈을 어마무지하게 버는데 정작 선수들이 버는 돈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거를 문제 삼았고 그리고 아름아름 뭐 몰래 도핑도 사실 다 하고 안 걸릴 뿐이지. 그거는 이제 그 어떤 한 다큐를 인용하면서 주장했던 거고. 그리고 뭐 그 통계가 있대. 올림픽 정도에 나올 만한 프로 운동 선수들한테 너네 도핑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을 때 네라고 답한 사람이 44%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나머지 56%뭐 조로건이 말하기는 그 성적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조차 없다는 게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느껴졌대 그 사람은. 그래서 뭐 이런 그 선수들한테 수익이 조금 더 돌아가는 식으로 수익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은 도핑 아까 민슬이가 얘기한 대로 그 지금 러시아가 무대그로 걸려가지고 적발돼가지고 도핑 이제 올림픽에 못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맘먹고 숨기려면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도핑이. 그래. 이건 내가 뭔가 그 프로 혹은 완전 뭐 엘리트 스포츠를 내가 해본 입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 그렇대. 그러니까 그게 약간 넷플릭스에 있는 다큐인데 어떤 사람이 약간 그 탐사 취재라고 해야 되나? 스스로 직접 도핑 해가지고 무슨 대회도 한번 출전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봤대. 근데 안 걸렸나 봐. 근데 그 종목이라든지 단체마다 그게 얼마나 빡세게 잡을 수 있는지가 좀 다르잖아.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를 약물 검사 IOC에서 하지 않나? IOC에서
IOC 산하의 어떤 뭐 검사를 있겠지. 그 WADA라는 조직인 것 단체가 같은데? 되게 많아. 뭐 와다도 있고 우사다도 있고. 뭐. 우사다 같은 경우 맞아. 그 UFC가 우사다에서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내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지 않아서 뭐 이렇다 저렇다 확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세 사람 그 조로건을 포함한 이넨스 게임 측 두 사람이 동조하는 걸로 봐서는 꽤 신빙성 있는 주장일 수 있겠다. 이게 그 도핑을 맘먹고 숨기려면 숨길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 이넨스 게임에서는 투명하게 관리하자. 그러니까 너가 도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너네가 도핑을 하더라도 얼마나 건강한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이런 걸 계속 추적하면서 건강하게 도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같이 뭐 슈퍼 휴머니티를 극한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약간 좀 관점이 좀 신선했어. 그리고 뭔가 이 공고화된 그 IOC의 어떤 이 올림픽 모델 있잖아. 이거를 좀 새로운 모델을 좀 제안하고 싶어 하더라고. 그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어. 막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 조로건이 이제 막 물어봐. 근데 이거 약 꼽고 복싱 경기 하면은 맞고 그럴 때 더 위험하지 않아? 내 딱 생각이야.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창립자가 하는 말이 약 꼽아서 방어하면은 더 강력한 회복력으로 맞설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 그 얘기도 조금 있다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둘은 그리고 이게 뭐 그 아까 말했지만 세계 기록 그거를 좀 지향한다고 했잖아. 경신할 때마다 100만 달러의 보너스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은 어쨌든 대회가 개최되고 뭐 홍보도 하고 하려면은 후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후원금을 누가 내냐? 트럼프 주니어가 된다. 트럼프 주니어랑 사우디 왕가 그리고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또 보조를 한다고 하는데 요 얘기도 조금 이따가 잠깐 해봅시다. 아무튼 그리고 첫 개최는 내년 5월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찬성과 반대. 야, 근데 기록을 세웠을 때 보너스가 100만 달러면 한 뭐 10몇억 정도 되는 거잖아. 그 정도 아니야? 근데 그러면은 올림픽보다도 자본금이 더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림픽은 그러니까 뭐 상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올림픽 공식 상금이 거의 그러니까 약간 그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 올림픽은 그러니까 애초에 IOC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명예만 뭐 연맹에서 주잖아. 주고 그리고 국가별 협회에서 국가별로 뭐 연금 주고, 주고 우리나라도 이런 거지. IOC에서 나오는 상금은 뭐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올림픽이 지향하는 모델이 아마추어리즘. 뭐 돈을 벌기 위한 운동 이게 아니라서. 그치. 그렇다. 좀 어떤 것 같아? 좀 되게 큰 틀에서 나는 찬성과 반대에서 뭐 어느 쪽에 좀 기우는 것 같아. 둘은. 나는 종목별로 조금 다르게 느껴져. 다르게? 나는 조로건이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나는 공감이 되는 게 컨택 스포츠의 경우에는 사람이 말하자면 진짜 운이 안 좋으면 평생 영구적인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 종목들이잖아. 죽는 경우도 드물게 있고 이런 경우에는 도핑이 너무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 그 사람이 뭐 약물을 써갖고 그 창립자가 주장한 대로 창립자 이름 뭐였지? 창립자는 아론입니다. 아론? 아론 씨가 얘기한 것처럼 도핑을 했을 때 방어력도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난 조금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그렇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이게 너무 느낌적인 얘기고 우리가 다 실험을 해본 게 아니라서 나도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사람도 솔직히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풀이 부족할 것 같거든. 객관적으로 어떤 걸 제시하기에는 다 실험해본 게 아니니까. 근데 맷집이라는 게 너무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거고 수치화하기가 어려운 거라서 내가 중량을 몇 친다 이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견딜 수 있는 맷집을 갖고 있다 하고 수치화가 안 된단 말이야. 맷집이라는 게 되게 좀 보이지 않는 거거든, 컨택 스포츠에서. 근데 내가 알기로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많은 격투기 선수들이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체급이 올라갈수록 내가 더 덩치가 큰 사람이고 체급이 올라갈수록 어느 정도 맷집의 증가는 있어. 특히나 바디 맷집의 경우에는. 그래서 중량급 선수의 경우에 조금 더 바디 데미지를 견디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부분은 있으나 이게 머리에 들어가는 데미지는 체급이 증가하는 거에 비례해서 좋아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 특히 후두부 쪽은. 후두부는 근데 원래 까면 안 되는 거라서 대부분의 격투 스포츠에서. 근데 턱 데미지는 그게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경량급에서 KO가 안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체급이 올라가면서 맷집도 증가하는 게 맞다면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맞다면은 비슷한 KO율이 나와야 돼. 체급별로 비슷한 근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비슷한 KO율이 나와야 되는데 중량급은 KO율이 훨씬 높고 경량급은 KO율이 굉장히 낮거든. 근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딱 잘라서 말하면은 중량급 선수랑 경량급 선수랑 턱 맷집은 차이가 그렇게까지 안 난다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 KO 되지 않을 만큼의 버텨줄 수 있는 힘이 몸에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네.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별 차이가 없는 맷집을 가지고 더 무거운 망치를 들고 싸우는 거지 중량급은.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KO가 잘 나오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물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턱 맷집 같은 것도 같이 올라갈까 나는 이거 의문이라는. 그거는 그러니까 보통 알고 있는 그 퍼포먼스 향상 약물들은 대부분 뭐 이제 근회복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향상을 가져오는 거지. 카디오 올려주는 것도 있긴 있을 거야. 카디오 체력 좋아지는 것도 있고 뭐 근력 좋아지는 것도 있고 회복력 좋아지는 것도 있고. 요거는 여러 질문과 답 중에 하나였는데 나도 조금 회의적인 적이긴 한 게 그 어찌 됐든 이 몸이 약물의 도움으로 뭐 회복력이든 방어력이든 올라갈 수 있다고 쳐도 인간의 신체가 갖고 있는 진짜 이 데미지가 축적되는 거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상이 특히나 머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게 될 텐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회복을 잘 하게 도와주는 약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전혀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 도핑된 이제 아까 말한 컨택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기록 경쟁을 하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근데 불공정하고 뭐 이런 이유는 있을 수 있으나 선수가 어떤 막 장애를 입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조금 생각해볼 그러니까 나름의 뭐 의의가 있나라고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거든. 근데 격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수의 안위를 위해서 너무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 그것도 그렇고 두 번째로 너무 스포츠가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게 왜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람마다 할 수 있는 답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스포츠의 재미 중에 하나는 공정성인 것 같거든. 경쟁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고 똑같은 조건에서 뭐 비슷한 신체 조건을 가진 인간들끼리 공평하게 경쟁을 해서 누가 더 기술이 뛰어난가, 누가 더 빠르고 강한가 뭐 이런 걸 겨루는 거에서 재미 요소가 있는 거잖아. 근데 도핑을 이렇게 아예 딱 우린 다 도핑하고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스포츠가 너무 자본화될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떤 약을 쓰느냐, 얼마나 쓰느냐, 약을 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데미지를 얼마나 더 좋은 메디컬 케어를 통해서 상쇄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선수의 퍼포먼스가 너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강대국의 혹은 대기업의 스폰을 받고 있는 선수들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뭐 약간 제3세계 출신의 그 스폰을 못 받고 있는 선수들은 아예 그냥 스포츠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나고 이렇게 되면 스포츠의 재미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은 조금 들거든. 근데 뭐 그 자본력의 차이는 사실 뭐 약을 안 하고 있을 때도 있기는 있는 거잖아 사실. 뭐 UFC만 봐도 일리아 토프리아가 훈련하는 거랑 집에 뭐 냉각기 있고 막 그리고 또 뭐 랭커에 안 있는 어떤 무명의 선수가 훈련하는 환경은 다를 거잖아. 걔네가 활용할 수 있는 뭐 스포츠 과학 같은 것도 다를 거고 훈련하는 그 전문 인력도 다를 거고 차이는 어쨌든 자본력에 의한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약까지 이 리미트를 풀어주면은 더 커질 것 같은. 더 커질 것 같다는 그건 나도 동감하는 것 같아. 이 지금 나온 그 공정성의 키워드 이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내가 또 생각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호 너가 이야기한 게 딱 그 IOC가 언급한 IOC의 입장이야? IOC의 입장이다. IOC가 이거를 반대하면서 내놓은 Yes. 그 어떤 스포츠 정신. 스포츠 정신이란 게 뭐냐? 좀 정정당당한 그런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좋은 이미지들 있잖아. 그치. 그런 것과 정반대에 서 있는 것이 이 인핸스드 게임의 좀 취지인데 좀 뭐랄까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 승부에 매몰되는 그런 태도 있잖아. 그래서 뭐가 됐든 기록이 잘 나올 수 있다면 해도 괜찮다라는 논리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거든. 도핑을 해도 된다 이런 게. 그러면서 이제 막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공정성. 그러니까 자본이 많은 국가에서는 좀 더 많은 걸 투입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좋은 약물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승부가 갈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요거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좀 성역들을 해제한 다음에 보면은 왜 그 유전자적인 특성들 있잖아. 유특. 뭐 아프리카계 선수들, 흑인 선수들은 육상에 강하고 뭐 그 미국, 캐나다 요쪽의 백인 선수들은 수영에 강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중앙아시아 선수들은 역도 레슬링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정말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인류의 어떤 능력만을 가지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유전자적인 특성을 극복할 수 있게 좀 불리한 특성을 가진 인종이나 유전자인 사람들한테는 좀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게 오히려 공정하지 않은가? 마치 이 그림처럼 내가 그래서 가져온 그림이 요거란 말이야. 그냥 평등한 것과 형평한 건 다른데 똑같이 받침을 하나씩 줘갖고 벽 너머를 보게 하는 거랑 어떤 포인트인지는 알겠어. 키가 작은 사람한테는 받침을 2개 주는 거랑 난 요게 궁금했다는 거지. 어떤 포인트인지는 알겠는데 나는 약간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약간 그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뭐 이게 딱 맞는 딱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막 복지를 할 때 뭐 그 실질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 요거랑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맞아.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딱 그냥 똑같이 이거랑 그 여러 가지 약간 제도적인 보조 장치를 통해서 실제로 비슷하게 약간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15만 원을 주는 게 절대적 평등이라면 누구에겐 15만 원 주고 좀 더 벌이가 안 좋은 사람한테는 뭐 30만 원 주고 이게 다르다는 거지. 근데 어떤 게 더 공정성의 키워드에 맞느냐 하면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거든. 그치. 근데 나는 이제 민섭이가 얘기한 그 의구심을 품었다는 포인트가 말하자면은 조금 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약간 이런 얘기잖아. 그런 건데 그거에 내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 이거야.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 이 생각이 아까 이제 뭐 국가적인 지원이나 좀 더 뭐 잘 사는 나라에서 출전한 선수들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국가적 지원이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좋은 장비가 될 수도 있겠고 좋은 의료진, 좋은 뭐 데이터 팀, 스폰서도 있을 테고 이러면은 근데 IOC에서 말하는 공정한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출발선이 그럼 다른 게 아닌가? 미국 선수하고 뭐 나이지리아에 있는 선수하고 무언가를 겨룬다고 했을 때 당연히 들어가는 자본이 다를 텐데 그럼 이게 그들이 말하는 공정에 위배되지 않는 정신인가? 나 요게 좀 궁금했던 거지. 근데 이게 완벽하게 평등한 조건을 만드는 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리고 말하자면 아까 너가 얘기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어떤 신체적 조건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량화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수치할 수가 없어. 얼만큼의 보조 장치를 통해서 맞춰야 될지도 너무 약간 말하자면은 좀 안 되잖아 이게. 수치화하기가 어렵잖아. 맞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조건이라는 것을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나누자면 나는 선천적인 조건의 차이는 뭐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거든. 근데 환경적인 조건 정도는 맞춰주는 게 그래도 좀 스포츠의 재미를 위해서 조금 더 건강하지 않은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는. 그리고 선천적인 조건의 차이는 내 생각에는 그것까지 조정을 해서 스포츠를 뭐 이렇게
그것까지 제도화해서 막 완벽히 공정한 경쟁을 만들어보자. 이건 나 잘 모르겠어 사실. 오히려 그거에 손대는 순간 그게 약간 인종차별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건드리기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 민감한 부분이 있고 국가적인 어떤 정치성도 있고. 근데 이제 내가 문제 제기를 내가 약간 모순적이다 싶었던 거는 그 공정함을 지향하는 IOC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순수한 공정성을 그들이 탐하고 있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좀 의구심? 이런 게 좀 있긴 했다. 있긴 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수치화할 수 없는 선천적인 조건들이 있을 테고 또 환경적인 조건들을 손볼 수 있음에도 좀 그런 거를 건드린다는 게 오히려 역차별의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아무튼 건드리기는 어렵다. 그런데 IOC가 이제 이 인핸스드 게임을 본인들도 존재를 알 거 아니야. 어찌 보면은 잘못하면 뭔가 대항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특히나 이렇게 공고화된 권력으로서의 스포츠 집단은 많이 하더라고. 피파도 그럴 테고 뭐 UEFA도 그럴 테고 그런 거 보면은 얘네가 이 인핸스드 게임이란 걸 반대하면서 내건 이 키워드로서의 공정이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는 좀 궁금했다. 이런 거고 기본적인 입장, 이 인핸스드 게임에 대한 기본적인 나의 입장을 보자면은 좀 흥행이 될 만한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지양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갖고 좀 너무 그래? 너무 그 자극에 절여진 그런 이벤트를 추구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조금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그래? 나는 약간 그거에 이 창업자 한 말 중에 그거에 공감이 됐어. 지금은 과학의 시대인데 이 약을 꼽는다고 몸에 100%안 좋은 게 아니고 그 인핸스 게임에서도 허락하는 약물이 그냥 FDA 승인을 받아야 된다더라고. 온갖 약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뭐 메스 이런 거 헤로인 안 돼. 근데 그건 경기력에 도움이 될까 그게? 디버프 아니야 그거? 그치. 잘 관리해서 쓸 수 있는 약물들을 허용해 주자는 건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보면은 프로 운동 선수들 보면은 감기약도 맞아. 아무거나 못 먹고 맞아. 막 이렇잖아. 그래. 그 다 도핑에 걸려가지고. 근데 막 약들 보면은 꼭 그런 것들 있단 말이야. 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나는 비염이 있는데 비염은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약을 칙칙 뿌리는 분무기 있잖아.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걸 써야 약간 오래 부작용 없이 그 약을 쓸 수 있고 스테로이드가 없는 걸 쓰면은 이제 비염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오래 장기간 복용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운동 선수들은 약 평상시에 뭐 감기나 뭐 약 먹을 순간들이 많을 텐데 이제 그때마다 되게 불편한 순간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겠다.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장비라든지 스포츠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약물 그거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으면은 좀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나는 솔직히 그렇게 막 인핸스드 게임 그냥 재밌겠다 기대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엄청 성역처럼 여겨지고 있긴 해. 이 도핑이란 게 그치? 뭔가 사람들 머리에 도핑? 약간 이렇게 되잖아. 근데 무조건 절대 안 돼. 도핑이 이렇게. 나는 좀 과도한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이게 도핑을 어떤 선수가 도핑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 사람이 약을 했어. 이거를 사람들이 미워하는 게 아니고 너는 반칙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하고 있는데 맞지. 맞지. 그러니까 그거에 약간 원래는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만약에 이제 약을 한다는 그 자체로는 뭐 이 사람이 싫다거나 밉다거나 뭐 이런 감정이 사실 잘 안 들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도핑이 내 규제를 생각에는 풀어줬을 때 그런 일리가 있네. 그런 면에서는 과도한 미움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일리가 있네. 근데 나는 요거에 대해서 약간 요렇게 생각했어. 얘네 도핑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거든.
많은 부분을 공감하는데 이제 지금껏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들에서 도핑을 금지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나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도핑을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를 했을 때는 허용되는 진짜 일부의 약물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그러겠지? 그게 규정이니까. 그치.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약간 풀어줬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인핸스드 게임의 대회 취지가 뭐야? 그 어떤 슈퍼 휴머니티는 스포츠 발전과 더불어서 약도 이용을 해가지고 더 좋은 어떤 신체 조건을 만들어내서 더 멋진 경기, 더욱 뛰어난 경기, 그리고 더 높은 기록 이런 거를 아무래도 추구하잖아. 그치. 그러다 보면은 약의 규제를 풀어줬을 때 지금 약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약을 풀어주게 되면 그 리밋이 조금 더 올라갈 거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 성우가 얘기한 허용된 약물만 하는 게 그게 취지라고 했잖아. 인핸스드 게임즈에서 뭐 FDA 승인을 받은 일부 약물만 허용한다고 하는데 민섬이 이제 거기서 그래도 금지 약물을 할 것이다. 그 할 거라. 왜냐면 이 대회의 취지가 기록 경신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정신 거기에서 자체가 또 허용 범위 이상의 무언가를 찾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이 않을까. 대회에 도핑을 하는 거네. 이 대회에 도핑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약간 뭐랑 유사한 느낌이냐면 학교에서 두발을 규제하는 거랑 비슷해. 두발을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면은 당연히 그게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여겨져. 뭐 이렇게까지 잡아. 뭐 귀 밑 3cm까지 잡고 남자애들 9mm까지 밀으래? 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너네 두발 그냥 자유화 이렇게 되면은 머리에 개지랄을 떨고 온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너무 학생의 어떤 뭐 학생이라고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상식이라는 선이 있잖아. 그냥 일반적인 상식인이 살아가고 있는 통용되고 있는 어떤 사회의 보편적인 원리가 있잖아. 근데 그거에 아예 바깥에서 그냥 머리에 연병을 하고 온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일률적인 규제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난 약간 해봤다.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서 도핑을 금지하는 것이 조금의 효용은 더 있지 않나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생물체가 너무 비합리적이고 너무 늘 이기적인 선택만을 역사적으로도 해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하나의 어떤 나는 실드가 아닌가. 근데 나는 이제 기존의 그 레거시 스포츠와 분리를 해서 별도의 단체로서 인핸스드 게임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게 없어져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 해볼 수 있는 맞아. 도전인 것 같거든. 근데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이게 맞는가 싶은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싱. 선수들이 심하게 다칠 수 있는 일부 컨택 스포츠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인핸스드 게임즈에서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회의감. 근데 그거는 그런 비슷한 질문이 그 조로원 팟캐스트에 나왔었거든. 근데 나왔다기보다는 그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그 컴뱃 스포츠는 엔터테인먼트 와이즈로 보면은 이건 필요하긴 하다. 이 종목들이 그래야 약간 대회가 흥행할 수 있고 그렇지. 하다. 그러니까 약간 여기 이제 종목들이 수영이랑 육상이랑 그다음에 역도 이 세 개가 메인 종목인 것 같거든. 현재까지. 이건 되게 자신 있게 말했는데 이 컴뱃 스포츠 관련해서는 좀 약간 자기도 약간 좀 있구나. 그런 게 상립자도 있긴 하다. 살짝 사렸다. 나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긴 했어. 실제로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것도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하진 않는. 오케이. 그리고 내가 이 대회에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또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자금의 원천이야. 이 자금의 원천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주니어와 좀 그 미국 내에서 그 보수의 중에서도 오른쪽으로 가 있는 이 극우 자본들이 좀 투입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머스크도 또 껴있더라고. 그리고 사우디 펀드가 껴있고. 오케이. 얘네들이 대부분 지향하는 바를 보면은 약간은 좀 되게 그 선 밖에서 반규제적이고 좀 국제적인 어떤 노선들에 좀 반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생각의 원천이 뭐냐면은 약간 미국의 윤 루카스 같달까요? 차가운 잠재. 누구?
루카스. 그러니까 누가 윤 루카스 같다고? 얘네들이 그 이 자금의 원천들이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반대되는 건데 얘네를 보고 윤 루카스가 있는 건데 보면은 하는 말들이나 얘네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게 뭐든지 간에 어떤 규제도 없어야 돼. 뭐 어떤 이런 규제도 그냥. 없어야 되고 수요가 있고 거기서 그냥 자유롭게 무한 경쟁하면 되는 건데 신자유주의스러운 왜 그걸 자꾸 막으려 하냐? 왜 좌파스럽게 그걸 막으려고 하냐? 너 빨갱이야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야. 이들이 뭔 원하는 말인지 게. 알겠어. 그리고 그 어떤 이 후원자들이 추구하는 생각이 이 대회의 취지에 거의 그대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난 들어. 좀 그렇잖아. 되게 자극적이고 기록주의적이고 되게 좀 경쟁을 되게 무한 경쟁할 수 있게 이렇게 풀어주고 안 되면은 그냥 도태되는 거고 요렇게. 근데 자금의 원천이 왜 리스크가 되지? 대회에? 왜 그러냐? 일단 지금까지 봐왔을 때 트럼프 일가와 이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 리스크가 되는 경우의 수가 내가 볼 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뭐냐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야. 이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연임을 했잖아. 그럼 이때 뭐 얘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의 수가 있어가지고 헌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면 미국 헌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면 4년 하고 내려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4년 하고 내려왔을 때 지금의 국제적인 정서를 봤을 때 이제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내가 볼 땐 높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 트럼프 일가가 후원하는 이 대회의 존립이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 그냥 어떤 밀어붙이는 자금만 가지고 내년에 물론 당연히 개최를 해갖고 얼마나 흥행하는지를 봐야겠지만 뭔가 마찰의 여지가 있다. 마찰의 여지가 있고 분명히 규제를 하려고 들 거야. 민주당에서는. 그들이 배척하는 사상들과 너무 좀 이들이 지향하는 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리스크고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눈치를 잘 보고 이 유지를 하는 거에는 되게 내가 봤을 때 좀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 있거든. 이 스포츠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돈을 얼마나 쏟아 부을 수 있느냐와는 별개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좀 의문이 든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거는 뭐 이 대회가 열릴 때마다 계속 투자를 하는 건가? 내가 느끼기에는 처음에는 뭐 좀 투자가 필요하니까 투자 받아가지고 해. 그다음에 흥행을 했어. 이제 왜냐면은 이것도 계속 지속해서 운영을 하려면은 지네들끼리 자생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니야. 해야지. 흥행을 해서 뭐 중계권을 팔든 아니면은 뭐 티켓 값을 팔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봤을 때 느낀 거는 만약에 그 이런 피터 틸이나 머스크, 트럼프 같은 사람의 투자 없이 운영이 안 돼. 그러면 그건 사라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럴 확률이 내가 볼 땐 높다 이거야. 그러니까 흥행이 될까라고 했을 때 또 여기서 생각되는 지점은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어쨌든 이것도 스포츠 경기잖아. 그러니까 좀 스타 플레이어들이 유입이 되고 경기가 재밌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유력한 선수들이 여기에 참가할지도 의문이란 거야. 왜냐면 여기에 그냥 이벤트성으로 참가를 해도 하기가 어려워. 왔다 갔다 하기 어려워. 레거시 스포츠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 도핑을 해야 되니까. 근데 도핑도 또 알아보니까 그 뭐 올림픽 기간 아니면 뭐 전국체전 아니 뭐라 그래 전 세계 뭐 스포츠권 선수들 대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그 기간에만 금지가 되는 약물이 있고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검사하는 그러니까 상시로 허용이 안 되는 약물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올림픽 기간을 피해서 개최가 된다고 하더라도 도핑을 했을 때 분명히 걸러지는 약물이 있을 거거든. 그 IOC에서 관리를 하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성호가 말했듯이 레거시 스포츠로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막 종류에 따라서 막 이걸 엄청 스니키하게 뭐 어떤 거는 뭐 이 정도 기간이면 혈액 내에서 사라지니까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의 수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네스트 게임즈에서 그 경쟁해갖고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봤을 때 풀도핑을 해야 돼. 걔네가 허용하는 내에서 거기서 추가로 더 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네스트 게임스인데 나는 레거시 스포츠로 돌아갈 여지가 있으니까 얘네가 허용하는 메뉴가 10개 있는데 난 5개만 해야지. 이건 거의 안 된단 말이야. 안 될 것 같아. 무조건 해야 되고 요 안에서 뛰려면은
그러면은 사실상 그냥 나는 이네스트 선수만 할 건지 그러니까 정해야 레거시 돼. 스포츠도 뛸 건지 이거 정해야 된다고 선택을 해야 보거든? 돼. 근데 약간 그런 게 나는 상상이 됐어. 약간 황혼기에 있어. 스포츠, 선수 커리어에. 그건 가능해. 그건 맞아 가능해. 맞아. 마치 UFC 은퇴한 선수들이 베어너클 뛰는 거랑 비슷한 거야. 베어너클 단체에서 맨손 그치. 격투기 하는 거랑. 그렇긴 한데 내 말은 이제 선수들 중에서 완전 그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세계 인류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레거시 스포츠의 파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고의 운동선수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영예를 다 버리고 바로 이네스 게임즈로 가서 나는 슈퍼 휴머니티를 한번 실현해보겠다 할 확률이 굉장히 적을 것 그리고 같거든. 너무 어렵단 말이야. 자본금도 레거시 스포츠에서 훨씬 더 아직도 많이 돌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느끼기에는 2티어의 선수들, 2, 3티어의 선수들 혹은 성훈이가 말한 것처럼 전성기가 이미 꺾여서 레거시 스포츠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선수들, 늙은 개들, 늙은 사냥개들 이런 애들이 뛰어 가능성이 높아. 근데 얘네들이 풀도핑을 때려. 그런다고 해도 레거시 스포츠에서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최고의 엘리트 선수들의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들어. 그치, 그럼 그러니까 봐야 하는 전성기에 거지. 있는 선수들이 여기서 도핑까지 때리면 더 좋아지는 게 맞지. 맞아. 근데 얘네들이 내 말은 얘네들도 어쨌든 간에 자기 인생을 걸고 커리어를 이어가야 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동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또 선수로서의 이고와 자아실현 욕구도 있고 한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포기하기가 이게 흥행하고 직관이 되는 요소기 때문에 과연 흥행을 할 수 있는 구조인가? 이게 좀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 근데 그런 건 좀 궁금하지 않아? 어떤 거? 그 기록 스포츠에서 궁금하겠네. 기록이 얼마나 땡겨질지. 마라톤 막 1시간 반에 근데 뛰고. 나는 기록 스포츠 마라톤 같은 거 많이 땡겨줄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많이 땡겨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역도 같은 것도 막 역도 같은 것도 힘줄 막 서가지고. 단거리 스프린트 이런 거는 솔직히 얼마나 그걸지 모르겠는데 마라톤은 일단은 길잖아. 그러니까 인류 선수들이 2시간 정도를 뛰잖아. 그 막 킵초게 같은 선수가 막 그 바람 막아주고 여러 가지 막 변인들 제어를 해서 겨우 2시간 안쪽 살짝 끊고 요거 딱 그 라인이란 말이야. 근데 애초에 기록 자체가 2시간 가까이 되는 스포츠니까 이 도핑을 풀로 때리면 격차가 되게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한 10분 가까이 그러니까. 줄이거나 모르겠어. 그 왜 마라톤 하다 보면은 중간에 스테이션 있잖아. 물 먹으라고. 역참. 물 아니야. 이제 스팀팩 박는 거야. 주사로 꽂고. 스팀팩 그럴 수도 꽂고 있겠다 진짜로. 다시 뛰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너무 보수적으로만 이걸 바라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을 우리 같은 그냥 관람자가 할 수는 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여기에 관계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너무 위험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약간 기괴한 부분이 조금 있지.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이 어찌됐든 버텨낼 수 있는 데미지의 한계가 있는데 뭔가 내가 상상하기로는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은 뭐 예를 들면 마라톤이야. 마라톤 한 2시간 정도에 뛰는 게 거의 인간의 한계인 건데 약을 꽂으니까 막 갑자기 막 40분 만에 뛰어. 근데 그게 마라톤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40분 만에 뛰었는데 야 그럼 1분에 1km 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날아가야 돼. 약을 꽂고 나서 해내긴 해냈는데 몸이 버텨낼 수 없는 데미지를 주는 거야. 그래갖고 끝나고 죽어. 마라톤 끝나고 바로 죽어. 결승선 딱 들어오고 약의 기운이 풀리니까 몸이 그냥 아작나갖고 죽었어. 평생 동안 쓸 에너지를 다 끌어놨어. 그렇게 될 뭔가 좀 너무 나간 것 같긴 하지만 약간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되는 거야. 왜 너네 옛날에 소림축구 봤어? 봤지. 그 소림축구에서 왜 마지막 상대가 되는 팀이 막 약 꽂아가지고 맞아. 그런 뭔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위험한 사상이 아닌가?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인간을 진짜 유흥거리로 봐가지고 로마의 검투사들 마냥 그런 면도 있다. 살짝. 그래서 얘네가 지금 하는 말이 뭐야? 막 아까 막 약 꽂아갖고 강화된 회복력으로 맞설 수 있다 그러고 지금 하는 말이 돈 되는 쇼를 만들겠다 뭐 이러는 거 보면은 지금의 어떤 스포츠 경기들이 주는 감동 이런 게 뭐냐면은 선수들이 필드에서 보여주는 어떤 퍼포먼스와 선수들 간의 그런 서사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감화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흥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얘네는 그 두 개를 바꿔갖고 흥행을 시켜가지고 그걸 갖고 서사를 만들겠다는 생각 같아서 그게 좀 우려스럽다. 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든다. 나의 경우에는. 근데 나는 그런 게 궁금했었어. 궁금하긴 해. 근데 왜 그런 말 있잖아. 인간이 100m 9초 이하로 달릴 수는 없다. 그런 얘기도 그래.
신체 구조상. 지금 기록은 얼마야? 한 9초 5 되나? 뭐 6. 9초 6? 그 정도? 우사인 볼트 기록이 아직 안 깨졌지. 아직 안 깨졌어. 그런 얘기 있어. 우리가 9초를 뛰려면은 어느 정도의 근육량이 필요한데 이 근육량을 가지면서 몸무게는 또 이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돼. 근데 신체 구조상 이 근육량과 이 몸무게의 모순이 발생한다. 모순이 발생하는 오케이. 거야. 이해했어, 과학적으로 이해했어. 안 된 그 포인트가 있는 거네. 근데 이거를 약의 도움으로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될 수도 있을 것 것들이 그 약간 그 비전이 나를 설레게 했어. 걔네 비전. 인류의 극한을 도전하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몸에 무리가 없는 거야? 뭐가? 그 아까 설계된 그 포인트가 있다 했잖아. 뭐 어느 체중에서는 근육량이 어느 정도까지만 찍을 수 있고 뭐랑 비례했을 때 어찌 됐든 그 뭐 이과에 무슨 이론으로 9초 아래로는 절대 못 내려간다 막 이랬잖아. 뭐 될까 말까도 모르겠는데 뭐 이게 이과에 무슨 이과에 말 자체가 너무 문돌이스럽다. 이과에 무슨 이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로 계산을 해봤을 때 9초 밑으로는 절대 못 내려간다라고 말을 했잖아.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극한의 능력을 약을 통해서 주입을 했을 때 몸에 도핑을 투명하게 관리를 하는 거랑 몸에 문제가 있냐 없냐는 또 다른 얘기일 것 같거든.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몸에 문제가 만약에 없다면은 결과가 진짜 궁금하긴 하네. 근데 이게 약간 좀 그 되게 자유주의자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어쨌든 성인의 판단이다, 선택이다. 본인의 선택이다. 본인의 선택이다. 이게 위험하다고 해서 선택의 기회까지 박탈해 버리는 거는 그것도 생각해볼 포인트긴 하네. 보편적으로 위험하니까 너도 하지 마라고 하는 게 누군가의 어떤 선택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걸 수도 있다. 맞네. 그것도 일리가 있네. 뭐 그냥 꾸준히 대립되는 논제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네. 그러면은. 나는 재밌을 것 같아. 재미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다만 진짜 모든 선수 갑자기 IOC가 망했어. 그래갖고 남아있는 그 선택지가 여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다 여기에 출전을 해야 돼. IOC가 망해서? 망해서. 그러면은 진짜 볼만할 듯. 왜냐면 모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약 꼽고 해야 되니까 어쨌든. 여기서 경쟁을 하려면 꽂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근데 그때 가면은 난 감정이 이렇게 약을 약간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것도 없어질 것 같아. 약간은 좀 덜해질 수도 있다. 운동하려면 이거 해야지. 그렇지. 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야, 너 9초에 안 뛸 거야? 이렇게. 너 운동하는 새끼 아니야? 그렇지. 뭐 우리가 안 해 근데? 약간 막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자면 만약에 이네스트 게임즈에 막 자본금이 엄청 들어오고 인류 선수들 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판도가 바뀌었어. 올림픽을 넘어서는 단체가 됐어. 그래서 분위기가 자꾸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럼 운동을 하는 엘리트 스포츠를 준비하는 이제 소년들도 막 이제 갈등을 하는 거야. 이게 맞는 도덕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원래 알던 내가 이 스포츠에 빠지게 됐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철학이나 이런 건 이게 아닌데 그럼 이제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 이제 감독이 와서 주사기 나눠주면서 미안하다. 그런 감독도 있고 엄청 차가운 감독도 있어. 주사기 다 던지면서 다 꽂아. 이게 애들을 위하는 겁니까? 이게 진짜 애들을 위하는 거예요? 아니 그 약간 그때쯤 가면은 도덕적으로 이게 약간 아예 그게 없어졌다.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마치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어야지. 이런 것처럼. 운동하려면 약 뽑아야지. 이런 그렇게 식으로. 될 수도 있겠다. 또 하나의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 이네스트 게임즈가 계속 굴러가는 거야. 이제 뭐 몇십 년의 역사를 가졌어. 그리고 인간의 기술은 더 좋아졌어. 나중에 이제 신체 개조까지.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했어. 신체 개조까지. 그래갖고 아까 말한 팔, 사이보그 팔. 그치 뭐 이게 진짜 오바를 하자면은 뭐 거기까지 가는 거지. 아니면 사이보그 내 팔이 만들어가지고 수영하고. 사이보그 8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면은 뭐 인공관절 막 이런 거. 인공관절. 인공관절. 그리고 너네 그거 봤어? 그 허벅지, 그러니까 종아리 아래로 다리가 없는 선수 있거든. 그 단거리 선수. 근데 그래서 막 그러니까 종아리 아래로 다리가 원래 없었는지 절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선수가 패럴림픽에 나갔나 뭘 했나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하는 거야. 근데 그 종아리 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리까지는 완전 근육질이야. 그래서 그 선수가 기록이 막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지는 않을 거야. 근데 거의 일반인 육상 선수급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성훈이가 말한 것처럼 거기다 이제 도핑까지 해갖고 체중과 근육량의 패러독스를 극복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미친 근육량에 그 스틸의 탄성과 이런 걸 이용해서 종아리 아래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막 개쩔고 이러는데 체중 가벼운 거지. 다리 아래쪽이 없어. 그래서 8초대를 뚫어버려 막 이런 그런 거는 발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멀쩡한 선수가 이네스 게임스를 위해서 종아리를 막 잘라. 진짜 기괴해지는 거네. 막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역도 선수가 뭐 어떤 그걸 위해서 일부러 멀쩡한 관절을 막 인공관절로 막 대체해.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열광해. 어. 그 개체하는 것처럼 그거를 공개적으로 해. 그것조차 흥행의 어떤 요소로 쓰이고. 너무 기괴한데? 와. 너무 그 기괴한데? 일 얘기하니까 너무 어. 와닿는다. 근데 상상의 기괴하네. 나래를 펼치자는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뭐 좀 오버한 거긴 하지만 또 아주 말이 안 되는 것 같진 않거든. 그렇지. 이게 계속 이렇게 굴러가면. 그게 약간 무감각해져가는 순간을 생각해봐. 그렇게 될 야, 거야 너 아마. 운동할 거 아니야? 음. 발목을 잘라. 그러니까. 아니면은 애가 뭐 이제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애기한테 약간 그 중국 소수민족 그 족두라 그러나? 미리 잘라놔. 전족. 전족 해가지고 애기부터 그 작은 발에다가 고무줄 묶거나 그래. 알아서 잘리게.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럴 수도 태어나자마자 있겠네.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애기를 네가 우리 너는- 부족을 살릴 스타가 될 거야. 너는 스포츠 스타가 될 거야 하고 뭐 어디 신체부위 어디 하나 잘라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졸라 기계지. 아니면 이제 체중을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팔까지 잘라. 그러니까. 물론 팔치기가 육상에서 중요한 건 아는데 그것도 그거 이제 달아, 기계가. 그걸 다른 거 엄청 경량화된 다른 걸로 밸런스를 잡아주고 팔은 잘라버려. 무겁고 쓸데없는 팔은 허벅지 근육만 개 커지는 거야 막 그러고. 그렇게 다 자르다 보면 이제 나중에 뇌만 남아갖고 통 속의 뇌에서 경쟁해. 그게 AI 시대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물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지만. 아니 근데 이게 되게 허황된 생각인 것 같지만은 사실 벌어질 법해. 도핑을 허용하는 그래. 올림픽을 만든다는 것도 옛날에서 생각해보면 엄청 허황된 얘기일 거고. 그럴 거 아니야. 인간, 나중엔 이게 레거시가 될 거 아니야. 인간 막해줘도 사실은 뭐 그래. 언젠가는 그래. 우리 이런 이게 가능한 올림픽을 만들어 보려고 해. 아니면 이제 이네스트 게임스가 한번 주류가 됐다가 거기서 또 독립해서 다른 그러니까. 더 우파에 그러니까. 있는 자본공가 이런 게 유인하면서 거기 또 싸우는 거야. 어드베스트 게임. 아예 흥행에 그냥 매몰돼가지고. 이제 신체 교정까지 가는 것인가 이제 그것까지는 안 돼요. 이제 이네스 하던 게임스를 사람들이. 하던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안 돼. 이렇게 그리고 하는 거지. 뒤에서 올림픽 IOC 원래 위원들은 뒷짐차고 끌끌거려. 내가 뭘 했냐고.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네스 게임스를 주최하는 사람들이 IOC 위원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부탁해. 구해요. 근데 이제 이미 귀농해서 농사짓고 있어. 근데 왜 왔는가 이러면서 내 그때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그때 약간 말하지 이렇게. 않았는가. 영화 한 편 나오는데 다 돌아온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겁이 나네. 위원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그 나중에 내 손님이 떠났네. 내 손은 이미 떠났네. 나중에 결국 그러면 올림픽으로 귀결되는 결말이 보이는데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약간 만약에 진짜 NXT 게임이 잘 돼, 흥행이네.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올 거야. 나오겠지. 맞아. 나오겠지. 그래서 어드밴스드 게임즈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IOC로 또 돌아올 수도 돌아오라고 하는 있겠지. 회기주의자들. 회기주의자들. 그럴 것 같아. 찬반 논란이 거셀 것 같아. 지금 우리 3명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오가는데 맞아. 실제로 더 뭔가 인권을 중시하는 뭐 스포츠 단체든 이런 데가 있으면은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진짜 그냥 딱 단적으로 딱 봤을 때 재미는 있겠다. 그런 것들을 뭔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다고? 이 슬로건이 너무 우리한테는 자극적이야. 달콤하고 쫙 붙는데? 혈당 스파이크 오듯이? 그래서 재미는 있을 것 같다. 한번 보고는 싶다. 그러니까 이벤트성이라도 내년에 개최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선수를 어떻게 모을지가 너무 궁금해. 왜냐면은 이거 하면은 지금 키우고 있는 거 아니야? 빠꾸는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 지금 키우고 있는 거 미국에서 막 키우고 있는 거 아니야? 채찍 존나 때리면서 막 약 꽂으면서 너는 내년에 이거 흥행시켜야 된다고. 애초에 그러니까 다른 이미 유명한 스타를 끌어올 생각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만들어서 흥행시킨다. 아니 근데 초대 대회에서는 그래도 좀 이름값이 있는 중요하겠지? 좀 선수가 나와서 주면은 좀 더 좋긴 하지. 그걸 되게 엄청 노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하고 드는데. 있을 거야 아마. 선수 유치, 스타 선수의 유치를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액을 근데 뭐 트럼프 주니어가 자본금을 대고 이러니까 꽤나 그래도 스타성이 있는 유명한 선수를 그 회유를 하기 위해서 큰 금액을 제시하지 않을까 약간 뭐 이런. 그럴 것 같아. 거기에 그리고 혹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나이 좀 차면은 내 생각에는 생각해볼 법도 아니 한데.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진짜 이미 돈 많고 부와 명예가 쌓인 선수들 말고 유명해졌는데 돈은 계속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아프리카에서 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선수들. 그런 시기에 아프리카에서는 그 스포츠 선수로서 성공을 해도 돈이 없대. 거기 다 갖다 줘야 돼 갖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가게 되면은 참가를 하게 될 그리고 경우일 수도 애초에 있다. 프로 스포츠가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가 아니면은 사실 돈을 많이 못 버는 경우가 사실은 디폴트니까. 그래. 그런 게 뭐가 있지? 뭐 육상 같은 거. 아 그거는 근데 저희가 없어. 그런 유명한 스타들은 사실 뭐 스폰서나 대기업의 스폰과 이런 거. 뭐 이런 걸로 이런 게 주 수입원이지. 그치, 사실 그래. 뭐 운동을 하고 대회를 뛰어서 어. 버는 돈은 많이 없을 거야. 그래. 맞아. 하긴 뭐 대회 뭐 해봤자 애초에 보는 사람이 많이 없으면 돈이 얼마나 되겠어. 그렇구만. 복싱도 근데 복싱은 너무 위험할 것 같긴 하다. 복싱이나 뭐 내 그게 생각엔 제일 그럼. 인기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겠지. 왜냐면 사람들은 제일 피비린내 나는 걸 항상 제일 좋아하잖아. 검투사 느낌으로. 뭐 하다가 그러니까 죽고. 풀 도핑인데 이네스 게임즈에서 하는 베어너클 복싱이야. 근데 그러면 진짜로 둘 중 한 명 죽어야 끝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어. 근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원래도 싸우면은 아드레날린이 분출이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서로 아드레날린을 한번 맞고 들어가. 주사로. 그래갖고 이제 아픈 것도 몰라. 야, 그럼 너무 그 라운드 끝나고 공 치면은 딱 앉아 있잖아. 그때 이제 링거 막 여러 개 끌고 들어와. 링거 차. 바꿔 봐. 야 너무 재밌겠는데? 너무 재밌게. 야 근데 약간 뒤로 빠져가지고 말만 들어도 위험하긴 하다. 근데. 그러니까 약간 뒤로 빠졌어. 너네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 왜 막 스포츠 장비들 있잖아. 아까 말한 거 그 기술 도핑? 그걸 기술 도핑이라고 부르나? 전신 수영복 그렇게 입고 들어봤어. 카보나 신고 막 옛날에 이런 뭐 거. 그래서 뭐 수영 같은 데서 전신 수영복 뭐 금지하고 이게 무슨 상어 비늘에서 뭐 영감을 받았고 뭐 물과의 마찰력을 엄청 줄여서 맨몸보다 막 압도적으로 사실 빨라지고 막 이런 있었지. 그렇다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 스포츠 과학이 당연히 점점 더 진보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용 못하게 막는 것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게 선이 애매하긴 해. 전신 수영복 애매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 전신 수영복 그다음에 뭐 카보나 딱 대표적으로. 그리고 막 그것도 있던데 양궁에서 내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스테빌라이저라는 게 또 있어. 안정화해주는 거. 그걸 하면은 이 명중률이 급격히 올라가. 근데 엄청 영향 클 것 같긴 해. 얘기만 들어도. 근데 그것도 기술 도핑이야? 그렇지 않을까? 지금 나 못 쓰게 하는 것 같던데. 근데 내 생각에는 그 안정기는 다 끼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 근데 그 민섭이가 말하는 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에 뭐 약간 획기적인 뭐가 더 추가되는 더 좋은 안정기 아니야? 아무튼 뭐 이과에 무슨 게 있어가지고 이과에 무슨 기술이 들어간 안정기 아니야? 그런가 봐. 이과 안정기? 어떻게 그런 거는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지. 그러니까 아마 계속 있을 걸. 근데 약간 약물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뒤로 빠져서 보게 되지 않아? 그런 것 같긴 해. 지금까지는 지금의 인식까지는 왜냐면 선수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라고 생각이 되잖아. 공정성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선수의 건강에 약간 윤리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서 조금 사람들이 덜 비윤리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 그거는. 아예 그냥 유니폼처럼 맞춰주는 건 어때? 그 위원회에서 뭐 예를 들면 육상이야 마라톤 하는 선수들한테 똑같은 신발 신어 이번 시즌에. 다 해갖고 개인 그거를 뭐 나이키면 나이키에서 다 맞춰갖고 맞춤화를 만들어주는 거야. 대신 요번 대회에선 요것만 신어. 이렇게. 그렇게 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야. 그래. 아마. UFC도 그렇잖아. 뭐 이게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비는 아니지만 글러브 뭐 유니폼 같은 거 유니폼 다 베놈에서 일괄로 하니까. 맞아. 그렇게 하면은 기술 도핑이라는 그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 함정 요걸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술 스포츠 과학의 발달은 맛볼 수 있고. 그러면은 또 근데 그게 힘들어. 왜냐면은 스타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스폰도 붙고 올림픽이 쇼케이스하는 장인데 그럴 거야, 그러면 아마. 스폰서들도 진짜 온갖 차량이 다 돼가지고 더 맞아, 노출시키려고 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IOC가 오늘부터 나이키만 입으세요. 그러면은 말이 안 힘들지. 되긴 하네.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이거 내가 재밌는 그냥 여담으로 생각난 건데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선수들의 기록이나 경쟁력이 계속 좋아지니까 뭐 공정성 논란이 생겨서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가 이런 사례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었잖아. 근데 반대로 선수들의 기량이 그냥 점점 좋아져서
기술로 디버프를 거는 사례도 있음. 예를 들면 창 던지기. 내가 알기론 그래. 그래. 옛날에 창 던지기에서는 선수들의 뭐 평균 기록이 내가 지금 이 수치는 까먹어서 부정확한데 예를 들면 뭐 스테디움이 이렇게 뭐 100m 반경에 이렇게 호야. 부채꼴로 돼 있잖아. 그러면 선수들의 평균 기록이 뭐 한 70m 정도였어. 음. 관중석은 이 정도 그 바깥에 이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논란이 안 됐었거든.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뭐? 에이, 계속 얘기해봐. 그래서 처음에는 기존에 쓰던 약간 뭐 1900년대 초반에 쓰던 창으로 근데 선수들이 기록이 점점 좋아지는 거야. 뭐 평균이 80m대로 올라오고 90m대로 올라오고 이러다가 괴물 같은 녀석이 등장했는데 100m를 넘게 던져버리는 거야. 경기장 밖으로 나간 일이 생겼어. 그 관중들 사람이 죽이고. 죽진 않았는데 근데 그래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내가 알기로는 창에 무게를 올리고 무게중심 바꿨어. 진짜? 아니 경기장 크게 지으면 이거 되잖아. 뭐 기술의 진보랑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그 경기 근데 그거는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해오던 거라서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이 종목의 코어인 거야 그거는. 이 형태 경기장 자체가. 규격이? 뭐 몰라. 뭐 바꾸면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걔네가 선택을 한 거는 아무튼 무슨 법 때문에 안 됐구나. 아무튼 이과의 무슨 법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올림픽 초대 올림픽 때부터 그러니까 현대 올림픽이 시작되고부터 뭐 현대 올림픽이 뭐 언제 처음 했지? 그러니까 뭐 고대 이거 빼고 뭐 무슨 1800 몇 년이 이르지 않을까? 1856년인가? 뭐 근데 어쨌든 그때부터 유지해오던 어떤 그 무슨 규격이 있는 거야. 이과의 무슨 규격이. 그래서 우리 경기장 사이즈를 늘리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덜 날아가는 창으로 바꾸자. 그렇게 돼버린 거구나. 그래서 창 던지기 계에서는 세계 기록을 그 2분 해갖고 창 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더라고. 그치. 이게 맞네. 아니, 아니면은 사람 죽으면 이게 어떡해. 평생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바뀐 창으로도 이후에 괴물 같은 놈이 나와서 거의 100m까지 던져버려. 그럼 이제 옛날 창으로 던지면 한 120, 130 날아가는 거야. 대박이다. 던지는 기술이나 기량이 점점 좋아져서. 대박이다. 그거 본 적 있어? 경기? 투포환이나 창이나 이거? 진짜 원초적인 스포츠거든 그거? 맞아. 그거 보고 있으면 재밌어 그거. 그 진짜 그 테스토스테론 뿜뿜. 맞아. 그거 막 빙빙 돌리다가 던지는데 맞아. 장난 아니야 그거. 근데 그런 것들은 진짜 뭐 중계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딱 거의 올림픽 때만 보지. 우리 4년에 한 번. 진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채널이잖아. 맞아. 평소에는 사실 접하기가 어렵지. 그거 보고 있으면 재미있다. 근데 그거 만약에 하다가 잘못해서 던졌는데 진짜 딱 누구 가슴에 딱 꿰뚫려가지고 이러면은 완전 사고네 완전. 대형 사고지. 대형 사고지. 맞긴 해야겠네 그거를. 맞아. 선수들은 좀 반발이 있겠다. 근데 그렇게 하는. 그런 것 같아. 나는 멀리 던지는 거를 연습해왔는데. 근데 기술 도핑의 정점에 있는 스포츠가 이제 F1 같은 모터 스포츠인데.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그냥 기술력 총동원해서. 근데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것도 여기도 자본금의 차이가 너무 큰 거야. F1 팀 중에 뭐 하스 같은 미국 팀은 자본이 적은데 맞아. 분노의 질주 다큐 보면은 요즘 뭐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포디움에 드는 것 자체가 막 메르세데스나 뭐 페라리 뭐 맥라렌 이런 회사들이 쓸 수 있는 자본금이 거의 4-5배 가까이 차이가 난대. 그래서 얘네가 같이 뭐 시즌 시작 전에 합의를 해갖고 그 좀 작은 회사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얘네가 그거를 근데 몰라 이것도 뭐 백도어에서 몰래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합의를 해서 이번 시즌 개발 비용 얼마로 합의를 하더라고. 캡을 딱 정해놓고. 맞아. 그래서 그치 어떤 뭐 일부 스포츠 리그에서 선수 영입에 쓸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걸어놓잖아. 리미트 걸어놓잖아. 경쟁력 맞추려고 해서 막 배구도 막 그래서 김연경 한 명 쓰면은 종 선수 그다음 못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그 개발 비용을 정해놓고 하긴 하더라고. 근데 뭐 어쨌든 그러면은 개발 팀에서 쓰는 비용은 얼추 다 맞는 거야? 10팀이 다? 그걸 맞추고 한 달을 지향을 하는 거지. 리미트를 정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근데 뭐 리미트가 너무 높아가지고 밑에 팀은 그러니까 약소 팀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에다 맞추는 것 같아. 근데 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미 개발이 돼 있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 그러겠네. 또. 그러니까 얘네는 진짜 핵심적인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근데 정확히 말하면 개발 비용이 아니라 걔네가 경기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그 제작 비용일 거야 아마. 맞아.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또 있고. 맞아. 막 타이어도 막 하나 가는데 비싸고 그러면은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그 말한 것처럼 공급하는 것처럼 얘네가 타이어는 아마 똑같은 거 써? 똑같은 거 규격이 써. 타이어랑 정해진 타이어가 규격이 있고. 있어. 그거는 규격이 있는 거야. 똑같은 예를 들면 육상 선수로 치면 똑같은 러닝화 신고 맞아.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옛날에 내가 알기로는 막 F1 레이싱카인데 바퀴가 6개 달렸어. 근데 그게 더 유리했던 거야. 그래? 그래갖고 막 그게 막
원래는 중위권 팀이었는데 중위권 차였는데 막 포디엄 1등 막 휩쓸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규정이 바뀌었어. 바퀴는 4개만 이렇게. 그렇게 실제로. 근데 뭐 그 딱 되게 러프한 그건 있더만 차체에 대한 가이드라인 규격은 있어. 뭐 앞바퀴하고 뒷바퀴 간격은 뭐 얼마 이상 차이 나면 안 되고. 맞아. 그게 그리고 사람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안전 때문에 생긴 규격들도 있음. 그러겠다. 그리고 F1이 좀 대표적으로 그 규정으로 이렇게 좀 그 너무 차이가 안 나게끔 이렇게 방지해주는 조정을 해놓은 이게 계속 하는 거야. 매년 바뀌고 막 그런 왜냐면 막 뭐 메르세데스나 뭐 맥라렌 뭐 이런 데는 그 또 어디야 페라리 막 이런 데는 맨날 너무 잘 나가니까 그만큼 돈도 더 잘 벌리고 개발도 더 잘 되고 더 맨날 발달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좀 막기 위해서 규정도 바꾸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사실 F1은 약간 뭔가 선수들끼리의 인간의 기량을 경쟁하는 스포츠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끼리 기술력을 경쟁하는 느낌도 좀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갖고 항상 그 그게 사람들이 코어라서 항상 하는 말이 레이싱 게임이 아니고 팀 스포츠다. 걔네들이 다 같이 합세해갖고 막 피트스탑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트스탑도 그렇고 차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레이스를 잘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드라이버의 영향은 어느 정도 돼? 그것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 근데 막 해밀턴 막 이런 애들 보면은 무시 못하는 것 같아. 무시 못하는데 그게 무시 못하는데 다른 요소들도 엄청나게 큰 것 같아. 그리고 가끔 그 인터뷰 보면은 뭐 기자회견에서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잘 나가는 선수 있어. 그러면은 그 예를 들면 이번에 2위한 선수가 있어. 그러면은 1위 선수랑 자동차 바꾸면 너가 이겼을 거냐라고 하면은 자기 팀이랑 막 사이 안 좋고 이러면은 차 바꾸면 내가 이긴다고 막. 맞아. 이적 앞두고 마찰 있는 애들은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맞아.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네. 그런 게 있네. 근데 확실히 매번 우승하는 애들, 그러니까 매번 우승권에 도전하는 애들을 보면은 그게 다르긴 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대담함? 멘탈리티가 달라. 멘탈리티가 달라.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코너링을 하고 이럴 때 간격이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아슬아슬하고 예를 들면 차가 한 반쯤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바퀴끼리 맞닿았어 이미. 그리고 차가 막 이렇게 들려. 근데 거기서 둘 다 안 다치고 사고 안 나. 왜냐면 사고 나면은 내가 다치는 것도 다치는 거고 리타이어 하니까. 그래서 한 명은 사실 양보하고 약간 빠져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밀어붙이는 대담함으로 승부를 하기도 하고 쫄리면 빼던가 약간 이런. 맞아. 그게 약간 근데 이런 것도 있을래나? 내 팀과 내 차를 믿으니까 그만큼 우리 차 대단하니까.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다큐가 되게 재밌어. 맞아. 그런 묘미들이 나와서 한번 보시라. F1 시즌도 되게 여러 개 7개인가 그래. 근데 한화가 되게 고퀄이다. 그래? 그리고 F1 팀원이 생각보다 개 많더라고. 그러니까 한 팀당 팀원이 120명? 막 이렇게 되던데? 아니야. 제일 적은 팀이 하스라고 했는데 걔네가 212명인가 그래, 그렇고 그럼 내가 잘못 페라리 이런 데는 막 500명이 넘어. 그러니까 회사다 회사.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다음 경기를 위해서 이제 다음 도시로 가잖아. 걔네가 다 차 들고 가는 거야. 맞아. 그리고 차도 뭐 그냥 끌차에 해갖고 옮기겠냐? 그래. 다 분해해가지고 뭐 맞아. 그래야 되니까. 근데 뭐 차는 뭐 강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뭐 분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실어서 날릴 걸? 메인 바디는 해체를 못 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럴 거야. 그냥 큰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근데 개쩔게는 막 예를 들면 뭐 퀄리파잉에서 오늘 차 엎어졌어. 그럼 내일 경기 때 그 차 바로 고쳐서 맞아.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개쩔어. 스페어카가 있는 거 아니면은 있기도 한데 대부분 근데 그 차를 타고 싶어하고 선수들이 그냥 고쳐버려. 막 개쩔어. 맞아. 대단하긴 하더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막 바퀴 갈고 하던 그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 한 명 한 명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 막 바퀴 잘못 조이면 막 자책하고 막 벽 때리고 막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지? 모르겠어. 이름이 있어. 근데 내가 까먹었다. 그 포지션에 이름이 있어. 근데 거기서 바퀴를 잘 가는 것도 이제 그 팀원의 능력 중에 하나고 이런데 거기서 이제 바퀴 가리로 시작했던 애가 나중에 감독 되고 막 TP 되고 요 테크가 있어. 맞아.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가 막 TP랑 내가 이거 하나하나 외우지 못하는데 포지션들이 있는데 막 어떤 TP는 이 바퀴가리에서 시작한 애고 막 이런. 그러니까 TP라는 게 제일 중요한 소위 말하는 전략 총책임자거든. 그래서 이제 그 선수랑 무전하면서 드라이버랑 무전하면서 뭐 레이스 중에 3번 코너에서는 뭐 어떻게 돌고 막 이거 디렉팅을 막 하는 감독이란 말이야. 피트 들어와 막 이런 막 이번에 피트 들어와 이러고 뭐 엔지니어랑도 그렇고 선수랑도 그렇고 교신하는 총 이제 사령관인데 이제 걔 막 이제 바퀴가리 하던 애 출신이고 막
이게 보다 보면 그 진짜 압도적인 자본력에서 오는 그 카타르시스가 있어. 맞아. 와 개쩌는데 이런 막 레이싱 할 때 보면은 그 일대가 그냥 축제요. 맞아. 그냥 대박이야.